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가족과 사는 어르신보다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우울증도 적고 치매 발병률도 낮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 오늘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노년에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받는 어르신들, 좁은 방에서 홀로 식사하시는 모습, 명절에 혼자 계신 독거노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언론과 드라마는 끊임없이 혼자 사는 노년은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자식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게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없고 내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건강 걱정이라며 간섭받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노후입니까?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저 어떤 공간에 나 혼자 있다는 뜻이죠. 반면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편견 하나를 완전히 깨뜨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삶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올해 78이신 김순희 할머니는 70세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집안이라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실제 생활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출근 준비로 바쁜데 내가 늦잠 자면 안 되니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하다 그릇이라도 깨지면 딸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딸이 출근하면 그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전기세가 아깝다는 생각에 소리를 작게 틀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통화료 걱정에 짧게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보는 만화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입맛에 맞게 간을 좀 세게 해달라고 하면 딸은 건강에 안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가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8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세 되던 해 할머니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 한 분이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는 너무나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친구만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화초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친구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고, 텔레비전도 내 마음대로 봐. 누구 눈치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 끝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딸에게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딸과 사위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혼자 사는 거예요?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짜장면도 시켜 먹고 된장찌개도 해 먹고 가끔은 김밥도 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공원 산책도 매일 했습니다.
산책하다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산 지 8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딸 가족과 함께 큰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심리적 해방감이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가 딸 집에서 살 때는 텔레비전 하나 마음대로 켤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늦잠 한번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숨만 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면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것, 저녁에 어디를 산책할까 정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화분을 주며 스스로 물을 주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직원이 화분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스로 화분을 관리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단지 화분에 물을 주는 작은 선택권 하나가 수명을 연장시킨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살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우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선택은 무시당하고 나는 그저 돌봄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시간만 때우고 저녁에 잠들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고독의 의미를 탐구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불편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신의 성에서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혼자 있음은 물리적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파티장에 수십 명이 있어도 나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 한두 개가 피상적인 관계 수십 개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면 딸 가족과 함께 살 때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진정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어디에 더 깊은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살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년이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3대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혼자 살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발달해서 병원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배달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응급 시스템 등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응급 버튼 하나면 구조대가 옵니다.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습니다. 60의 은퇴에도 80, 90까지 산다면 20년에서 30년이 남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활동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삶. 이것이 바로 존엄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자식에게 맡기고 판단력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한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노년층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건강 지표도 더 좋고 우울증 비율도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러 가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두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반면 자식과 함께 살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은 차려져 나오고 청소는 누군가 해주고 할 일이 없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뇌와 몸이 퇴화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이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분들도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진짜 효도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매일 얼굴 보며 갈등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들도 사실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게 편합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억지로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데도 체면 때문에 참는 겁니다. 아침에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는 장모, 손주들 시끄럽다고 말 못하는 할아버지, 며느리 비위 맞추는 할머니. 이런 관계가 과연 행복한 걸까요? 차라리 떨어져 살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을 동정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김순희 할머니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비친다는 것, 오늘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 어제 맛있게 먹은 저녁 식사,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잘 자란 화분의 꽃 한 송이,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행복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행복도 모두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도 적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은 특히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식욕을 돕고 면역력을 키웁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걷는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의자를 잡고 가벼운 체조를 하세요. 온라인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귀찮아서 대충 먹기 쉽지만 제대로 된 식사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고 제철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직접 요리해 보세요. 국 한 냄비 끓여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두면 한 주가 편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이제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 모임 등 원하지 않아도 참석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만나세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남은 인생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우정은 보물입니다. 오랜 친구는 새로 사귀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서로의 인생을 알고 있는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 한잔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런 만남이 주는 위로와 힐링은 가족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종교시설,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여행 가는 친구가 생깁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 지도를 돕거나 환경 정화 활동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세요.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돈 관리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 경제적 계획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세요. 생활비 80%, 비상금 10%, 즐거움 자금 10%로 나누면 좋습니다. 생활비는 식비,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등 필수 지출입니다.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를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 자금은 외식, 여행, 취미 활동을 위한 돈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면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필요한 의료비, 적절한 운동시설에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체면 유지나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세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사거나 과도한 선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당함을 만들어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는 자유.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재산 목록, 통장 정보, 비밀번호, 보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유언장도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면 자식들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두세요. 자식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응급 연락망도 구축하세요. 복용 중인 약 목록, 지병, 응급 연락처를 적어서 현관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 중 한두 명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이면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충만하게 산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 산책 30분,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예산 관리 노트 한 장, 응급 연락처 메모 하나.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과 만나는 축복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음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을 실행하실 건가요?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고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제 영상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